우선 반갑습니다. 오늘 청솔 아카데미 특별 세미나 강의를 오프라인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교환을 띄우기 전에 제가 이제 텍스트로 만든 교환을 이 AI 의 문명의 이기인 바로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에 이 텍스트 자료를 넣어서 어, 한 세 가지 자료를 넣어서 만들어낸 오늘의 PPT 이제 자료를 지금부터 띄워서 AI 시대, 우리 50, 60, 70, 이 시니어 세대들의 삶의 경험, 궤적이 새로운 하나의 자산이 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AI 지식 사업 또는 AI 1인 기업에 대한 아니, 기초과정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갖고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PPT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든 거는 왼쪽에 소스를 이렇게 넣어서 내가 갖고 있는 텍스트든 뭐 유튜브 자료든 이런 텍스트를 왼쪽에 넣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채팅창에 그 일부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내가 채팅창에 어떠한 모양으로 몇 페이지 정도의 PPT 자료를 만들어 줘. 또 이 여러분이 AI한테 질문을 하거나 뭐 이제 프롬프트에 지시문을 넣을 때는 가급적이면 존댓말을 쓰지 않고 어, 뭐 하세요,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AI가 잘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해줘, 뭐 자료를 만들어줘, 몇 페이지 분량의 예,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는 게 잘 알아먹는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PPT 자료를 크게 띄워서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시작. 예, 아주 화면이 크게 이제 나왔죠. 근데 줌을 위에 띄워놓으니까 같이 보이네요. 양해를 부탁합니다. 온오프라인 이제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 제목이 AI 시대 내 삶의 궤적이 새로운 자산이 되다. 예, 506070 시니어를 위한 AI 지식 사업 1인 기업 기초 과정 경험을 우리의 경험을 콘텐츠로 또 수익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 60세 환갑이라 그랬죠. 그래서 환갑 지나면은 특히 시골에 에, 시골 주신들은 환갑 지나면은 벌써 뒷방 늙은으로 돼서 과거에는 이제 은퇴, 예, 막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이제 거의 끝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되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5060, 70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하죠. 그래서 도와주는 도구가 지금 이제 AI 시대가 등장하자 오히려 은퇴한 이 세대가 AI라는 도구를 만나서 100세 시대의 끝이 아닌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인 기업이다 또는 AI 지식 사업이다 하면 거창한 무슨 뭐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어떤 경륜, 이 지식을 활용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그런 타임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 사업의 연금술, 이 거창한 자본이 필요 없다. 무슨 사업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 매장을 내고 하면은 이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지식 사업 분야에서는 내가 겪어온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륜, 뭐 체험 그런 것을 AI의 도움을 받아가 과거에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힘들었어요. 나의 경험을 어떻게 뭐 이렇게 그걸 뭐 요약을 하든 어떻게 남에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가 이 콘텐츠
그것이 뭐 블로그 글이 됐든 아니면 전자책이 됐든 아니면은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는 쇼폼 영상, 뭐 롱폼 영상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AI 지식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또 나의 지식을 이거는 나의 어떤 겪어온 하나의 인생 경륜이죠. 그것을 AI 비서라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뭔가 위에 이제 블로그 글이 됐든 전자책이 됐든 또 영상이 됐든 그걸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식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한번 구체화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나이가 들고 하면은 자신이 없어 뭐랄까 야, 내가 뭐 특별한 지식도 없는데 지금 나이에 뭘 하겠어? 이렇게 오히려 뭐랄까 좀 부정적이나 퇴행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또 사업이라면 거창하게 돈이 또 많이 투자하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뭐 다섯 가지 이래 큼지막한 모습으로 했는데 어떤 직장 생활을 한 30년 한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직장 경험 또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 경험 뭐 주부 같으면 가사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어떤 나의 취미 아니면 내가 또 뭐 은퇴 후에 뭘 할 것인가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이런 것이 하나의 다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AI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AI가 기성품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이미 널려 있는 거. 인터넷에 널려 있는 기성품보다는 내가 실제 겪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처음에 실패했는데 그거를 극복한 과정의 성공 경험 그걸 가장 오히려 AI가 좋아한대요. AI가 인용하는 데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키오스크 일이 나올 때 그 앞에서 그 식당에 가서 뭘 이렇게 버튼 눌리고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어가 이제 점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할 줄 몰랐는데 알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내를 해가 그대로 하니까 그것을 이제 내가 찾아서 그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는 그런 경험담.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블로그에 올렸더니 오히려 그 글을 내 글을 지금 이제 네이버 같으면은 AI 브리핑이라고 그랬어. 물론 네이버의 원래 전문 그 AI 채널은 따로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그 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뭐 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런데 그거를 네이버 홈판에 노출하는 방법을 AI 브리핑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뉴스 브리핑 뭐 하듯이 요약 AI 브리핑에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패와 경험담을 그 AI 브리핑에 가장 잘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의 경험, 어떤 또 우리의 취미, 또 자격, 그런데 또 실패 경험담, 이런 것이 하나의 기초 자산이 돼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I가 등장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오히려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AI라는 이런 신무기를 잘만 활용하면은 비서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 글 정리를 AI한테 시키든 또 내 머리에 잘 뭐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럴 때 아이디어를 또 AI 비서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줘. 라든가. 그럼 또 블로그 글 쓸 때 뭘 막막하게 아까 제 AI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 오늘 요 이제 강의 직전에 딸이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묻는 거 이래 칸 그걸 이제 프롬프트 지시문을 올리는 또 명령을 올리는 하나의 예, 공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럴 때 AI한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챗GPT에 제목 70선 챗봇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야, 저 같으면 이제 뭐 시니어 5060, 70 시니어 건강 문제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목만 넣으면은 제목이 거기에 관련된 제목이 70개가 뽑혀서 나와요. 어, 그걸 이제 정리해서 뭐 두세 개를 합쳐서 하나의 그 지시문을 넣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것도 또 AI 힘을 빌려서 내가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
어떤 분야는 알겠는데 내가 어떤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 글을 써야 되는데 싶은데 뭘 써야 되지 막막할 때 AI에게 시켜서 제목을 70개 뽑아줘. 그러면은 그게도 뭐 이렇게 예, 문의형, 질문형 제목이 있고 또 해결형, 문제 해결형 제목이 있고 아니면 또 리스트를 해주는 리스트 제목이 있고 어, 그렇게 해서 뭐 꿀팁 제목도 있고 합쳐다 이제 분야별로 한 7가지 분야로 해서 각 10개씩가 70개를 뽑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제가 한번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를 잘만 활용하면은 그야말로 내가 비서로서 AI를 요즘 AI 에이전트라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서와 함께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나는 오히려 기획하고 아까 뭐 제목을 내가 뽑아낸 어떤 고민을 한다.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 AI에게 맡길 일. 그것을 구분해서 잘만 활용하면은 오히려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의 재정의를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AI를 나의 하나의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비서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고요. 자, 그럼 AI를 다루는 마법의 지배공명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역목구라는 그 이걸 잘못 발음하면 연목구, 연목구 뭐 어릴 때 엿 뭐 이렇게 많이 사 먹었잖아요. 예, 그때는 돈이 없어가 집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고물들 그런 걸 갖고 이제 엿장수가 시골에 오면은 그걸 갖다 주고 엿을 사 먹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발음이 엿이 아니고 역입니다. 역목구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바로 역할 예, 역할, 그걸 전문 용어로는 뭐 페르소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AI에게 어떤 역할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 뭔가 AI를 통해서 자료를 이끌어낼 때 역할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글 쓰는 사람, 블로그 글 쓰고 하는 사람들은 너는 AI가 너로 표현하면은 너는 글쓰기 전문 작가야 라든가 이렇게 그 AI의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목적은 뭐에 대해서 쓸 것인가? 무엇? 헛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뭐를 AI에게 물어볼 것인지. 그럼 내 글을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가정하면은 뭐 20, 3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5, 60대 시니어를 이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대상을 정해서 또 그 사람의 뭐에 대해서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인지 그런 목적, 그글 쓰는 목적 또는 영상 만드는 목적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역할과 목적이 주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구체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히 요 다음에 이제 사례가 나올 겁니다. 뭐 시니어의 건강 문제를 적어줘.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 1500자 글자로 적어줘라든가 분량으로 또 말투는 뭐 좀 친근하게 뭐 해요, 그래요 이런 투로 해달라든가 아니면 딱하게 또 그냥 내버려두면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AI가 적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량과 말투와 형식 구조화된 거는 뭐 기승전결 아니면 중간에 Q&A를 넣어달라든가 어떤 그런 구조화된 어떤 형식을 또 지정을 해주면 훨씬 더 깔끔한 글이 예, 생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해주고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이제 블로그를 대상으로 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구체화된 보통 뾰족한 뭐 어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결과물이 나온다.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앞에.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건강 글 써줘. 그러면 애도 뭐 어떻게 쓰란 말이야.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엇을 써야 될지 애도 감을 못 잡아.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는 거 그냥 뺏기다가 그냥 하니까 별로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자, 여기는 했잖아. 너는 시니어 건강 전문 작가야. 바로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AI가 넣습니다. AI가 너는 시니어 건강 전문 작가야 하니까 벌써 AI가 딱 긴장을 해요. 나는
시니어들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전문 작가야. 그럼 어디서 AI가 그 자료들을 끌고 올 때, 나는 전문 작가 입장에서 여기저기 막 방대한 자료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스크랩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건강 글 써줘. 아마, 그냥 알았어. 여기 뭐 열려 있는 거 인터넷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올려줄 거예요. 앞에는. 네, 그게 나쁜 질문이라는. 자, 그 다음에 또 60대 독자가 쉽게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화했죠. 독자도 30대도 있을 테고 하는데, 나는 나이가 한 이제 60대 초반에 줄에 들어서 내 중심으로 이제 쓰겠는데, 근데 60대 독자들이 내 글을 많이 읽을 거라 예상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또 부여해줘.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구체화 됐습니다. 벌써. 글쓰는 AI가 전문 작가 입장에서 쓸 것이고, 두 번째는 또 60대 독자를 상대로 해서 또 그냥 걷기 운동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시니어가 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을 또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화 이게 제일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뭐 2,000자를 쓸 것인지 뭐 1,000자를 쓸 건지 모르잖아요. AI 입장에서는. 그래서 1,500자를 써달라. 그 다음에 소제목은 4개를 만들어 달라. 또 그 안에는, 내용 안에는 Q&A를 3개 넣어달라. 이렇게, 이렇게 형식을 구체화하면은 얘가 아주 여기에 맞는 매끄러운 결과물을, 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맞춤형 콘텐츠를 완성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예, 그냥 거기 물을 때 빈칸에 너무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보고 전화 오거나 문자 오거나 결과물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뭐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주로 뭐 서양 노인네 이미지만 나오고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아, 여기 부채할 때 50대 한국인 여성의 이미지를 가져와 줘. 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거를 꼭 프롬프트 넣을 때 거기다 제시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이런 내가 또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고민할 거는 예, 글의 어떤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AI가 알아서 이제 해줘요. 다만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 거기에 내 비중을 한 30%를 미리 사전에 예, 거기 그만큼 어떤 어, 중요성, 비중을 이 제목 어떤 제목을 넣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 이제 예, 어떤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전부 요 제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요 입력, 인푸트. 예. 자, 그래서 구체적인 또 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를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상품화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은 뭔가 내 혼자만 간직하는 일기장, 그동안은 내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 내 혼자만 겪어왔던 경험, 글로 표현 안 하고 영상으로 안 하면 그냥 나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 속에서 과거에 예, 그런 것들. 그거를 이제는 글을 쓴다. 아니면 영상으로 한다 하면 진열대로 이제 남이 볼 수 있는 진열대에 이제 내세우는. 그러면 진열대에 뭐 이쁘게 내세워야 되고 모양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 내용도 이제 누군가가 참 관심을 갖고 혹심을 갖고 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0, 60, 70 세대들의 그 경험이 이렇게 진열되어 오기 위해서는 힘드니까 바로 AI라는 그 중간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이 정보를 정리하고 콘텐츠로 가공하는 것까지 AI 도구를 쓰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AI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담을 거의 녹여냈다. 그래서 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원석이 이제 나의 경험담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나 뭐 과거에 어디에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초등학교 동창이 2박 3일 울릉도 독도를 갔다 온 그건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건 내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첩 그뿐인데 그것을 갖고 이제 가공을 시작합니다. 물론 내가 또 적어놓은 과거의 자료도 있지만은 그걸 토대로 해서 얘에게 이제 그 정보를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블로그 글 아니면 짧은 영상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진열대 올라갈 때는 그게 블로그 글 몇 편 모으면 전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부여지 블로그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거를 또 모으면은 어, 이 부여지 그 상품으로 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래서 또 내가 블로그 글을 열심히 올리다 보면은 문의가 오고 하면은 상담 코칭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그 결과는 마지막은 결국 돈하고 또 연결되는 누구에게 노출, 진열이라는 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상품을, 어떤 우리의 서비스를. 그래서 이 앞에 1번, 2번까지는 아직 내만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자료라면은 이제 포장을 해서 진열대 올린다는 거는 뭔가 판매와 매출, 서비스 공급 이런 걸로 해서 상품화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의 재활용. OSMU, 이게 이제 약자인데, 예, 하나를 배워 다수를 취한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제가 그동안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는 일타오피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하나의 일타는, 하나의 블로그 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울릉도 2박 3일 갔다 온 그 경험을 이제 블로그 글에 여행 후기로 썼습니다, 과거에. 그게 하나의 내 경험 지식을 블로그 한 편으로 썼어.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블로그 글을 통해서 쇼폼 대본도 만들어주고 쇼폼 영상을 만들어줘요. 어떤 AI 채널에, 특히 판다랭크라는 채널에. 저는 이제 건강식품 판매를 해오기 때문에 판다랭크를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유료로 쓰고 왔는데, 최근에 그것도 한 달 전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판다랭크에서 새로운 쇼폼을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또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료입니다. 물론 무료 한 일주일간은 무료로 또 해줘요. 하루에 한 두세 개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그 기간 지나니까 유료화로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이제 과거부터 우리 수강생들의 블로그 글을 진단해 주는 것을 판다는 그 사이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다음 또 뭐 인터넷에 이제 올린다. 그러면 인스타 같은데 카드 뉴스, 인스타 뭐 스레드 이런 데는 이제 카드 뉴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 글을 갖고 카드 뉴스 5장 만들어줘. 요즘 GPT 잘 만들어줘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 그림, 이미지는 GPT가 한글이 워낙 깨져 나와서 잔잔한 한글은 거의 다 깨져 나와서 저도 이제 GPT 쓰다가 한동안은 또 재미나이의 그 나노 바나나 이미지 잘 만들어 그쪽 와서 쓰다가 요즘은 오히려 GPT가 더 잘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즘 카드 뉴스는 거의 내가 GPT에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도구를 AI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또 그게 글들이 모여지면은 이렇게 전자책으로 또 유료 강의로 이래 확장되어가는 것을 OSMU가 뭐냐 하면은 원소스, O는 원소스, 하나의 소스를 갖고 멀티 유스, 멀티 MU,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멀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그게 바로 OSMU, 지식의 재활용 또는 지식의 확장. 하나의 내가 경험한 지식 블로그 글 한 편이 어, 요즘은 또 쇼핑 커넥트라고 네이버에서 그걸 막 굉장히 지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 커넥트에 가입을 해놓으면은 내 글 속에, 글쓰기 속에 그 위에 이런 메뉴 보면은 쇼핑 커넥트가 있어요. 그걸 콕 누르면은 바로 검색창이 나오고, 검색하면은 내 글과 관련된 글 내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모기 물린 사람이 이 손가락을 자기가 이렇게 건드려가 퉁퉁 부은 거를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지식인에 가서 답변을 하다가 여기에 관한 요 사람한테 답변해 줄 게 아니라 글을 한 편 쓰자. 그러니까 그걸 소스로 해가 블로그 글 한 편 썼거든요. 그 글을 갖고 이제 쇼폼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야기한 그 네이버 쇼폼은 바로 클립이죠. 네이버 클립 그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쇼핑 커넥터를 해가 상품 판매, 그 이제 목이 물린 데 대한 그 바르는 어떤 그약 종류도 뭐 있고, 또 목이 퇴치하는 무슨 어, 미리 이제 우리가 이제 목이 퇴치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집안에 설치하는 그런 것도 인터넷에 조회해가 딱 상품을 올리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에 가서 그 사람한테, 야, 이런 글을 썼으니까, 어, 지식인에 답변을 하면서 내 블로그하고 링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11명이 물었는데 내 글을 딱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한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몇몇 사람을, 서너 사람을 다 했더니, 그 한 네 사람인가 내 글을 채택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자는 입장에서는 그 답변자가 여러 사람 많은데 그중에 하나만 채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내 글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 하나의 소스, 원소스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블로그 글 한 편을 갖고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다. 그 AI 도움을 받아서 그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홍수 속에 결국은 개인의 브랜드가 승리한다. 개인의 브랜드. 또 브랜드를 만들려면 한 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뭔가 꾸준히 축적이 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정보의 어떤 신뢰, 이 정보를 믿을 수 있는가? AI에게 물어가 답변 나오는 거는요, 때로는 그 할루시네이션 이래가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답을 해줘요, AI도. 우리가 그 판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점검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가져온 소스가 뭐냐? 이거의 어떤 출처가 뭐냐? 그 AI한테 다시 물으면은 그것에 또 답을 해줄 수 있어요. AI가 어디서 가져왔다라든가. 그래서 우리 일단은 나의 경험과 스토리가 이 황금알을 낳는 이 황금 그 위에 그 황금 그 위에 황금알이 되려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사장시켜버리면 그글 한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황금알을 갖고 쇼폼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쇼핑 커넥터로도 활용하고, 지식인에도 답변해주고, 거기다 나아가서는 또 AI에게 인용되도록 Q&A도 넣어주고 하면은 AI 브리핑에도 인용이 되고 해서, 하나의 글을 통해서 내가 확장을 해서 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내 글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한번 그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딸이 만든 AI 자동글 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글을 발행할 때 꼭 아까 딸도 그걸 많이 강조했지만은 바로 발행을 하지 마라. 일단은 임시 저장을 하라 하는 이유가 인간의 영역으로 거기에 뭔가 수정 편집을 하는 그걸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AI 초안은 완전 믿을 수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속도는 빨리 해서 초안을 뭐 한 5분 안에 만들어 주거든요. 어, 그래서 AI가 또 검색 잘합니다. 데이터 가져온 거, 데이터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AI에게 맡겨. 또 그걸 교정하는 거, 이것도 AI한테 하면은 AI가 만들어준 글은요. 내가 블로그고 글쓰기에 들어가서 위에 보면, 편집, 그 위에 보면은 맞춤법 하는 거 있잖아요. 하면은 별로 안 나와요. 맞춤법 틀린 게. AI가 쓴 거를. 근데 내가 이제 그 경험을 가미해가 쓰잖아. 인간의 영역으로.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얘가 아까처럼 지시하는 방향, 어, 얘가 어떤 페르소나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 그거는 내가 설정해 줘야죠. 그리고 또 어떤 글 누구를 향한 글인지 그런 방향 그것도 이제 내가 설정하게. 그다음에 실제 경험을 애가 만들어내는 초안에는 좀 몸이 건조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나의 경험을 추구하는 거, 수정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가치 판단하는 거. 얘를 글을 읽었는데 뭔가 좀 미심쩍어. 이게 참말인지 거짓인지 내가 분간을 못하겠어. 할 때는 요다음에 이제 요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올 겁니다. 그걸 근거, 소스, 원천 어디서 가져왔는지 AI께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래서 거의 결국은 최종 책임은 사람이다. 그래서 AI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지만은 즉 처음에 소스, 초안은 해주지만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과 어떤 감정은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경험은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번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AI가 뭐 다 해준다고 해서 AI한테 뭐 내 신상 정보를 이렇게 넣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절대 금지 항목. 예. AI는 가끔 존재하지 않는 연구를 진짜처럼 말합니다. 환각,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건강 관련 또 건강에서는 의료 용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고, 금융, 금융, 또 법률, 이런 분야의 정보는 인간이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AI에게 우리가 주지 말아야 할 자, 주민번호 이런 걸 신상 정보를 넣는다든가, 내 계좌 정보 이걸 AI GPT에 넣는다든가, 또 내 어떤 뭐 각 채널의 비밀번호 이걸 AI에게 노출한다든가, 뭐 회사 직장인들은 기밀, 또 타인의 어떤 개인정보 이런 거를 또 AI,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AI라 하지만은 절대 노출시키지 말아야 돼요. 예. 또 환각 현상 방어하기 위한 또 프로세스. 그 AI가 답변을 해주면은 그것이 할루시네이션의 해가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네가 가져온 그 결과물 그 출처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려줘. 어, 그 팩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내가 이제 수정 편집을 해서 또 나의 어떤 경험담을 녹여내고 내가 또 실패 경험담 그걸 또 첨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남들이 이게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는 남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니어 AI 지식사업 5단계 로드맵으로 어떻게 그나마 내 결과물을 누군가가 읽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 콘텐츠가 될 것인가. 예. 우선 처음에는 나의 경험을 내가 지나온 이력, 그것을 내 삶의 궤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가 하면 어려워요. 사실 내 머릿속에. 머리도 골 아프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거. 또 최근에 내가 어떤 경험했던 거. 그거를 이제 애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제 선정. 내가 주로 겪어왔고, 내가 잘 아는 분야. 그걸 애한테 전문 주제로 선정하면서 애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내가 읽어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교집합 영역, 공통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콘텐츠는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 또 이제 인스타에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다 보면 한두 편으로 우리가 막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조금 해놔놓고 왜 돈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속도 위반이죠. 그래서 신뢰를 꾸준히 쌓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5, 6개월 동안 계획을 세워가 한 분야에 대해서 글을 한 뭐 50편, 100편을 쓰다 보면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뭔가 물어봐야 되겠다. 라든가 이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이 수익 전 단계 신뢰 쌓기가 먼저입니다. 내 글을 믿을 수 있을 콘텐츠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1, 2, 3, 4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하고 연결된 전자책을 만들든 강의를 하든 또 이제 코칭을 하든 또 제휴 마케팅은 어, 내 글을 매개로 내 영상을 매개로 해서 어떤 커넥트 연결을 해서 쿠팡 파트너스나 또 네이버 쇼핑 커넥터 뭐 등등 그 서로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또 내 글에 또 광고가 붙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여튼 신뢰를 쌓는 게 먼저다. 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준비한 자료의 그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요 끝날 무렵에 여러분이 직접 노트를 하든 아니면 컴퓨터에 GPT를 열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걸 이제 숙제 비슷한 게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업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글 하나로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할 세 가지. 예. 우선 완벽한 홈페이지나 어떤 로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내 고객이 우선 처음에는 내 가족이 읽을 거, 아니면 내 친구가 읽어볼 거, 그런 글 한 편,
그걸 한번 내가 써보겠다. 해서 AI는 그 어떤 머리로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늘어난대요, AI. 처음에 내가 AI한테 지시문을 넣어 하면 AI도 황당해요. 아,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 사람이 정말 얻고자 하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AI도 벙벙해요. 그래서 예, AI 주제 정할 때 우선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경험해 왔던 거, 또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한번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주제 찾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어, 왜냐하면 주제만 정확하게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 애한테 시켜놓으면 잘 만들어줘요. 자료 정리도 잘해주고 뭐 글감도 잘 가져와주고. 예, 그래서 처음에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주제를 정할 때는 우선은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또 경험한 거, 그걸 위주로 하고 그다음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AI한테 지시할 때는 항상 오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영목 세 가지 공식. 예, 역할, 목적, 구체화. 이제 영목구는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 끝날 때까지 이걸 활용해서 실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질문을 이제 작성하는 과정이 조금 후에 이제 선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콘텐츠라도 한번 제대로 완성을 해보자. 오늘 이제 그 초안. 그 AI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그 프로그램에 해서 질문을 해가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셔도 되고요. 아직 없으신 분은 일단은 G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용 마스터 프롬프트.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온오프라인 동시에 하게 되는데 오늘 녹화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AI에게 지시할 세 가지 하나의 팁은 영목구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스 아까 OSMU라 그랬잖아요. 원소스. 소스는 하나만 충분합니다. 원소스, 멀티 유스. 한 가지 소스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오늘 한 두세 가지는 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한 가지 주제로.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삶의 흔적과 궤적이 이제 누군가에게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친인척 가운데 몸에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건강글을 쓰겠다 하면은 건강에 관한 또 암에 관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인성 질환 거기에 관한 내가 글을 한 몇 편 쓰다 보면은 아 누가 생각날 거예요. 아 이거는 내 친척 가운데 누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라든가 그래서 내 어떤 삶의 궤적 나의 경험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지도, 하나의 꿀팁, 또는 하나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어떤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경험한 것을 하나 오늘 이제 콘텐츠로 글 하나 발생이 그게 이제 콘텐츠입니다. 결과물. 그걸 갖고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도움 내지 등대 횃불이 되어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늘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그 경험을 세상으로 꺼내줄 여러분의 완벽한 이제 도구, 비서가 될 것.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 보는데 실습용 마스터 프롬프트 노트에 이렇게 적어도 좋고요. 요거 사진 하나 딱 캡처하세요. 요거 실습용 마스터 프롬프트. 자, 너가 이제 AI입니다. 이제 GPT한테 이제 시킬 겁니다. 좀 후에. 너는 시니어 지식사업 전문 컨설턴트야. 오늘 이제 지식사업에 대한 이제 강의가 있고, 또 이걸 다른 말로 1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직업, 내 경험을 해와서, 여기 들어갈 게 여러분 각자 다릅니다. 어, 너에게 오늘 우선 우리가 한번 시켜보고 공통적으로는 오늘 이제 시니어 5060 70 시니어 지식사업 이제 전문 컨설턴트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런데 이제 시니어 컨설턴트 가운데 각 분야는 다를 거잖아요. 나는 뭐 가정주부로 집안에 이제 살림을 해온 사람은 그걸 넣어야 될 테고 살림의 어떤 그 경험, 예, 소뚜껑 운전 뭐도 좋고 어떻든 간에 아니면 또 나는 뭐 어떤 직장 생활 어떤 분야의 무역이나 이런 무역에 관한
어떤 일을 2, 3년 해온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최근에 나는 최근에 뭐 이렇게 AI 강의 또는 무슨 SNS 어떤 강의를 계속 많이 공부를 해왔다. 2,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왔다. 그런 거를 여기 또 공부해온 어떤 경험,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자의 경험을 이제는 누구한테 보이느냐 하면은 5060, 70 시니어 세대들을 위한 1인 지식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게 목적이 되죠.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AI는 이제 컨설턴트, 전문가예요, 이제. 그 전문가로 딱 지정을 합니다. 이 역할을.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일단은 시니어 세대들에게 오늘 이제 지식 사업 쪽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주제 5가지, 사업화할 주제 어떤 5가지, 이제 이걸 어, 지시를 해서 얻어낼 거예요. 주요 고객은 여러분 각자 50대 여성, 아니면은 5, 60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건강에 관한 글을 쓴다면은, 그래서 이 블로그에 어떤 글, 블로그 글 몇 개면 전자책 용어는 그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글을 먼저 할게요. 블로그 글 한 편. 그럼 물론 전자책 목차까지 오늘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30일 실행 계획을 쪼도 알기 쉽게 짜줘. 그렇게 요거는 이제 밑에 구체화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자, 요걸 하나 딱 이게 캡처해 놓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앞에 우리 영목구를 이렇게 이제 풀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실습하는 창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실습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하나 더 그러면 영목구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게 지금 마지막 장이거든요. 물 내려놓고 예, 지금 여기에 지금께 오늘 이제 AI 지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콘텐츠를 하고 AI에게 역할, 목적, 구체화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이 콘텐츠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실제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그걸 하나 더 보고 그 다음에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은 닫고. 음. 이제 제가 준비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거고 어, 오늘 아침에 요 오기 전에 오늘 제가 그동안 자료를 하고 오늘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단 10분 지금 이제 10분 동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이제 AI 지식사업 또는 AI 1인 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어, 강의 PPT였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조금 더 축약해 갖고 실제 여러분이 한 10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법 공식을 보여드립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 이제는 AI와 함께 동원이 되는 아까 제 수익화가 최종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글 한 편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열하고 내 영상 한 편을 누군가에게 또 보이기 위해 유튜브에 올리고 한 것을 이제는 돈하고 연결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에 무슨 인공지능이고 이 나이에 무슨 AI 지식 사업이냐 이렇게 의문투성입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이 예,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뭐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해? 아마 이런 여러분 염려가 될 겁니다.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제 강의 이제 10분 후에 되면은 그 하나의 방향, 방법이 뭔가 어려움부실하지만은 머리에 이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예. 뭐 AI한테 프롬프트를 하면 뭔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은 AI 비서를 요래 다루는 쉬운 방법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비서로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느냐. 자, 수십 년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사실 뭐 여기 오신 분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에,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 또는 이제 녹화본을 보실 분도
다 5, 60년 인생을 살아오신 하나의 여러분의 그 인생 자체가 경험이 그게 하나의 인생 지혜가 이제는 플러스 말 잘 듣는 똑똑한 비서 AI를 만남으로 해서 여러분의 어떤 좀 전에 봤던 돈과 연결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또 영목구 역할과 목적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 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찰떡같이 알아듣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열되어 올라갈 콘텐츠 결과물이 다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 영목구를 오늘 이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서를 움직이게 하는 단한의 마법 공식이 간단합니다. 역목구. 이 세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역할 부여. 너는 지금부터 뭐뭐야. 이걸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조금 후에 실습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장 거기에 있는 어, 뭐 AI 지식사업 어떤 전문 컨설턴트야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아무튼 비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비서에게 이제 전문가 명찰을 달아주는 겁니다. 예. 전문가 명찰이 내가 건강에 관한 뭐 글을 쓴다, 건강에 관한 전자책을 쓴다 이러면 비서 AI가 이제 너는 의사야. 그것도 20년 된 어떠한 분야의 의사야. 피부과 의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글쓰기 뭐 전자책 수업 너는 20년간 글쓰기의 어떤 전문가 컨설턴트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역할을 부여합니다. 일단 여기도 너는 지금부터 30년 경력의 베테랑 요리사이자 친절한 요리 선생님이야. 30년 동안 가정주부로서 살림을 해오면서 음식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꼭 우리 진짜 요리사가 아니고 일단은 내가 어떤 분야의 글을 쓰기 위해서 AI에게 전문가를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AI에게 문자를 하나 달아주는 것부터 그 역할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주로 이제 전문가 또는 베테랑, 뭐 컨설턴트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AI한테 좀 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AI한테. 예.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뭘 하려고 해. 이것이 내가 내 글을 쓰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글은요, 애가 못 알아먹어요. 도대체 뭘 쓰란 말이야. 전문가 역할은 부여해 줬는데 도대체 뭐를 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뭐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는 대상입니다. 내 글을 읽어줄 대상자가 연령대나 성별이나 그것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 한, 5, 60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운동 쉽게 그것도 5, 60대, 5, 60, 70대 쉽게 할 수 있는 뭐 어떤 운동 꿀팁 7가지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요 밑에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비서가 할 구체적인 임무. 그 나의 빈칸 채우기 예시에서 그런데 요리를 전혀 안 해본 은퇴한 남성들을 위해 혼자서도 쉽게 차려 먹을 수 있는 초간단 아침 밥상 메뉴를 추천하고 설명해 줘.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게? 그냥 어, 아침 밥상 메뉴 추천해 줘. 그리고 추상적이라가 애도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저 은퇴한 남성들 사실, 예, 저도 이렇게, 집에서 잘 안 해먹고 외식을 자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 해가 아마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참고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빈칸을 각자 이제 다릅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이 까지 했죠. 주제 찾는 거는 여러분이 우선 잘하는 거 본인이 또 경험했던 거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주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더 남았겠죠. 마지막 이제 구체화 조건. 지금까지 이제 좀 전에 두 가지 했습니다.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쓸 것인지 그 핵심 목적 그것이 이제 정해졌다면은 자, 구체화. 이 조건에 딱 맞게 대답해줘.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콕 집어 요구하세요. 말투는 이웃집 친구처럼 뭐뭐요 채로 써줘. 라든가 아니면 5060 세대 읽기 편하게 글자를 좀 시원하게. 그럼 문단은 좀 짧아지겠죠.
어떤 사람은 글자가 조그만해가 저는 이제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읽는데 벌써 눈이 필요해. 그럼 뭐요? 읽다가 그냥 나가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56, 50, 60, 70 세대로 하면은 19포인트가 좋더라고요. 글쓰기에. 보통 하면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 글에 보면 15포인트 하면 16포인트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13, 15, 그 이하는 너무 작아요. 근데 저는 이제 눈이 좀 안 좋아 거의 19포인트로 아예 정해 놓습니다. 블로그 글쓰기에. 아무튼 그렇게 예, 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을 세 가지만 요약해 줘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또 이제 Q&A를 세 가지 넣어줘. 그런 거. 그래서 하여튼 한 구체화 조건도 여러 번 할 때 1, 2, 3, 세 가지를 하세요. 우선 어투, 말투를 정해주고, 예. 그 다음에 문체를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정해주고, 이런 거는 아니면은 글자체 아니면은 뭐 1500자라든가 글자 수도 정해주고, 예. 오늘 이렇게 구체화 조건. 자, 이렇게 한번, 어, 이제 한 5분쯤 지났죠? 5분 만에 이제 하면은 실제 연습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목적 이렇게 구체화해서 실습 일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너는 지금부터 무슨 역할이야? 이게 이제 역할입니다. 챗GPT AI에게 부여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번에 뭐를 하려고 해?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글 쓰는 목적입니다. 예. 그다음에 아래 구체화 조건을 딱 맞춰서 답변해줘. 그 이제 구체화 조건은 몇 가지 이제 빈칸에 예,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묵은 경험을 돈이 되는 책으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로 이제 그 목차 정하는 책 앞에 이제 뭐라 하지? 목차.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묵은 경험을 이제 돈이 되는 책으로 바꾸는 시간. 이북을 한번 만든다 가정을 하고요.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 그 한 권의 여러분 자신이 이 책 한 권의 분량의 인생이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I 비서와 함께 이제 10분 만에 내용으로 된 전자책 목차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방식은 나홀로 고군부터 했어요. 6개월 긴 시간만 소요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뭐, 한 100만 원 내가 종이책 쓴다고 해놔놓고 작년에요. 재작년이가 벌써 아직까지도 안 하고, 그 강사하고 언제든지 뭐 하겠다. 이렇게만 해왔지.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짓고 이제 원고만 뭐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는 AI와 함께 비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단 10분 만에 뼈대를 완성하는 걸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비서와 대화하듯 묻고 답한다. AI가 내 경험을 멋진 목차로 척척 정리한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외롭고 힘든 싸움을 AI와 함께 10분 만에 만드는 방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테랑 편집장이에요. 이제 AI는 내 경험을 목차 5개로 짜주는 그런 이제 책을 기획하는 베테랑 편집장을 이제 AI한테 부여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전제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 시니어 독자들을 대상으로 읽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자책 목차 총 5개 장을 짜죠. 이렇게 이제 제가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요단 페이지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전문 용어는 빼고 이해하기 쉬운 제목으로 만들어줘 하고 제가 직접 해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전문 분야를 여기에 나의 경력이나 취미를 적으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해볼 거 이제. 요거는 요 다음 페이지 나오면 제가 이제 어, 어, 오기 전에 주문을 한 걸 답이 나올 겁니다. 그건 하나의 견본입니다, 지금. 자, 견본을 그렇게 했더니, 어,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 훈육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5장의 전자책 목차를 짜줘.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1장에는 내 아이를 위한 첫걸음 이해하기. 이렇게 10페이지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30년의 지혜 긍정적 훈육법. 이렇게 나오고, 학교 생활과 가정의 조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의 잠재력 깨우는 대화.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마지막 열쇠. 이렇게 해서 5장의 목차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는 어떤 경험의 한 방울이 뭐 지극방울이라고 뭐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경험이나 어떤
내 직업에서 쌓은 어떤 한 방울의 경험이 AI를 만나면은 가장 훌륭한 콘텐츠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자책이었는데 지금 이제 퇴직 후 5년간 주말 농장으로 상추, 고추를 키운 그런 이제 에,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의 그거를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어, 해서 또 이제 전자책을 만들 5장을 하는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우선 텃밭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상추 심고 키우는 또 A에서 Z까지 또 주재배 핵심 병충해 관리, 수확의 기쁨, 초보 귀농인을 위한 팁과 이렇게 이제 짜주더라고. 예. 자, 그 다음에 사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빛나는 어떤 인생의 개인 경험이 똑똑한 AI 비서를 만나서 영문구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더니 하나의 전자책 작가로서 금세 10분 만에 목차를 짜주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경험을 할 그런 실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물을 캐볼 시간입니다. 자, 시작 이제. 자, 이제 나만의 수석 비서를 부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워크북 빈칸을 채우고 당장 첫 번째 명령을 내려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 이모작 이제 대박 납니다. 이제 5060, 70, 여러분 시니어 세대들이 영목구라는 AI를 잘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영상으로도 또 만들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저희 오늘 준비한 자료를 끝내고 실제 그나마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각자 이제 챗 GPT를 한번 열어볼까요? 각자 컴퓨터에 챗 GPT 열어서 우선 자 아까 제 영목구는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영목구를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저도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어, 우리 수강생들을 상대로 AI 자동 글쓰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좀 잘못 나왔을 때는 뭘 적어야 될지 그 이제 빈칸의 앞부분에 그것을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것부터 하나 뽑아내는 거 하나의 팁으로 오늘 여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께 또 드리고 또 이제 녹화본 보시는 분한테도 드리기 위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제 GPT를. 그래서 여기 열면은 여러분 우리 딸이 만들어준 AI 자동 프로그램 속에서도 여기 밑에 뭐 이렇게 그 명령문 지시문 넣는 칸마 덩그렇게 나올 거예요. 어, 그런데 거기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이게 안 열리나? 어, 자, 그래서 우선은 한 가지 팀으로 어, 거기에 넣을 제목을 오늘 이 가운데 오신 분 가운데 제일 관심 주제 하나 저한테 던져보세요. 먼저 그걸 하나 선보이고 그런 한 가운데 여러분이 각자 이제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각자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첩보시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제목 선정하는 첩보, 제목 선정하는 이 첩보세 우선 자, 뭘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우리 한 대표님. 블로그 제목? 예, 하여튼 글 제목, 글 쓸 제목 아니면 분야, 관심 분야, 예, 블로그 글이든 뭐 관계없이 네, 네, 뭐 어떤 거 한번 예? 책 쓰는 거, 여행? 책 쓰는 거. 여행 아니, 책 쓰는 거. 쓰는 거 지금 그리고 어떤 분야의 책을 쓰되 아까 여행이라고 여행 관련 책, 아니, 책 제목은 그러면은, 예, 이게, 책은, 일단 저기,
생명 존중, 어? 생명 존중. 생명 존중에 관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왜냐하면 한 무슨 70개의 제목을 먼저 뽑아낸 것 때문에요. 책을 뽑아내. 예, 지금은 생명 존중, 가라열고 자살해봐. 생명 존중에 관한 또 어떤 걸 할까요? 아직까지는 추상적입니다. 구체화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대상을 먼저 합시다. 5060, 70. 이 뒤에 나오네. 뒤에 세대, 5060 세대 대상으로 시니어 하나 누구? 그걸 앞에서 넣을게요. 우선 여기서 복사해서 시니어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생명 존중에 관한 이걸 뒤로 돌려서 뭘로 할까요? 이제 마지막 핵심 주제.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목적은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생명 존중에 관한 대상하고 역할을 그냥 그러니까 영어 앞에는 이 대상이 있고 생명 존중에 일단 얘 너무 자세하게 글을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생명 존중에 관한 좀 추상적으로 해야 돼. 생명 존중 어, 예방에 관한 우선 생명 존중 대상으로 한 왜냐하면 목차는 너무 막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생명 대상으로 한 생명 존중 꿀팁 정도만 해봅시다. 그러면 70개를 뽑아주니까 그중에 생명 존중 꿀팁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요 GPT 챗봇은 드릴게요. 우선 블로그 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뽑아줬습니다. 예, 추천 블로그 제목 30선. 그러니까 블로그 글에 5060, 70 시니어를 위한 생명 존중 실천 꿀팁 7가지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10번은 보니까 70대에도 행복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 이렇게 있고, 12번은 자녀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14번은 5060, 70 세대의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는 생활 습관 7가지. 뭐 이렇게 있고, 30까지는 여하튼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이건 70까지, 30까지만 뽑아줬네요. 그래서 조금 질문이 약간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조회수와 공감을 함께 노린다면 특히 다음 3개를 추천합니다. 30개를 뽑아주니까 너무 방대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또 친절하게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축약을 했네요. 5060, 70 시니어를 위한 생명 존중 실천 꿀팁 7가지.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 건강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외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 나를 지키는 5가지 방법. 있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5060, 70을 위한 마음 처방전. 주로 이제 마음가짐 이런 데 대해서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있네요. 그럼 요거를 갖고 한번 실제 글을 써봐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5060, 70을 위한 마음 처방전. 이것을 갖고 우선 글을 한 뽑아 놓을 동안 이 지시 명령을 해 놓으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바로 나오는 데가 예, 이거 안 깔려 있나? 그런 게 아니라 저 똑같이 했는데 서로 나오는 데면 그렇죠. 요 있는데 요거를 그걸 챗봇을 해야 돼. 챗봇이 전달돼야 돼. 지금 그냥 하면 안 나오죠. 나는 챗GPT만 보고 아닙니다. 챗봇이다. 앞으로 제가 만든 챗봇이. 자, 그럼 일단은 우선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듣고 연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후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고. 자, 내 인생은 전이 소중합니다. 이걸 갖고, 처방전, 이제 글을 한번, 실제, 실제, 그래도 아까 이제 좀 구체화해라 그랬죠. 실제 블로그 글을 1,500자로 합시다. 실제 블로그 글 1,500자, 1,500자, 1,500자로, 어, 친근 어조인, 뭐뭐요. 안 그러면 그냥 하면 보통 뭐 했습니다. 이렇게 뭐, 그래, 좀 딱딱하게 나올 거예요. 친근 어조인, 뭐뭐요. 문체로. 아까 그런 거좀 하라 그랬잖아. 문체로. 또 뭘로 할까요? 정목구, 부채화에서 문체로. 우선 뭐, 이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쭉. 살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자식들 잘 지내면 됐지.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50대,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처럼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가족을 돌보고 일하고 웃고 울며 살아온 내 자신을 더 많이 아껴줘야 할 때예요. 진짜 잘 뽑았어요. 오늘은 내 마음이 좀 울렁거릴 정도의 문구를 잘 뽑아주네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지친 5060 세대 분들을 위해 작은 마음 처방전을 준비해 봤어요. 이런 이제 서문을 아주 요봐요. 서문의 앞에 얼마나,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더 바라겠어. 자식들 잘 지냈으면 됐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오히려 막 뭔가 축 처진 그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수많은 시간을 견뎌왔고 가족도 돌보고 일도 하고 굴며 살아온 이것을 이제 예, 마음 건강을 위해서 자 하루에 한 번은 나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 이 마음 건강. 글 정말 잘 뽑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을 놓지 마세요. 너무 외롭잖아. 고독하잖아요. 혼자. 그래서 뭔가 우리 카톡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이걸 글을 제가 써야 되겠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너무 잘, 제가 막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예, 5번부터 예, 예. 다 지금 저런 상태에 사는 그렇지 않지만 저 대부분의 마음을 딱 읽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제목이 작은 즐거움을 일부러 만들어 보세요. 작은 거.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무슨 1인 지식 사업이라 이러니까 뭐 거창하고 1인 기업이라 하면 깨달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하나, 요래 글 하나 만드는 거. 이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제가 잘 따듬어가 아마 오늘 저녁에 발행하면 내일 이제 막 제가 수백 명한테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너무 지금 마음에 드는 글을 뽑아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또 아까 제가 한 목차 한번 5가지 적어줘.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안 했는데도 지금 AI가 알았어. 요 아마 챗봇에서 그런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챗봇이 안에 그 지침이.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아마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그냥 챗 GPT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수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또 힘들 때는 혼자 또 견디지 마세요. 어, 아까 작은 즐거움이라도 이제 본인이 이제 만드는 거고요. 힘들 때는 이제 혼자 견디지 말고 뭐 이제 아마 누구 이제 뭐 이렇게 친구 이런 게 나오겠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필요하다면은 정신건강 전문가나 지역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요. 이틀 전인가? 그 이제 우리 후에 65세 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대사증후군 어, 그 이제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니까 어디 보건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소에 안 가고 보건소 간호사가 파견 나와 있는 그 주민센터 가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가 뭐 병원에 그냥 우리 가서 그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결과물 뭐 나오는 거 상담요 뭐 한 1, 2번 더 제대로 안 해줘.
그러고는 종이 하나 딱 뭐 주고 뭐 약 처방을 해주는가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와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피검사 했는데 금방 결과가 다 나와. 대사증후군인데 뭐 HDL 콜레스테롤이 뭐 어쩌고 다 나온 저는 이제 했더니 마침 혈압, 당뇨, 어, 다제 정상이야. 그런데 두 가지가 그 보니까 좀 이제 벗어나는 거. 내 나이와 내 키와 그거에 따라서 체중에 따른 거 나오잖아요. 이게 중간치가 딱 정상인데 두 가지가 벗어나는 게 하나는 어, 콜레스테롤 가운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인가 그거는 정상이고 그다음에 그 나쁜 그 LDL 콜레스테롤 그것이 약간 오바되고 약간 오바됐고 그다음에 내가 사실 좀뭐 좀 체격이 왜소하고 날씬한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지방이 또 약간 오바야. 체지방이. 근데 일반 그 뭐야 지방 단백질 뭐 지방하고 이런 그냥 그거는 정상인데 체지방이 약간 오버.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재검사하는데 그때까지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우선 어 여러 가지 막 대화를 많이 했어요. 내 생활 상태도 묻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도 다 이제 대화하고 했는데 예, 딱 내가 요즘 이제 날씨 더 덥고 하니까 요즘 좀 게을러가 잘 안 하는 걸 딱 짚어줘. 선생님 요즘 운동 별로 안 하시죠? 그 요즘 또 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운동을 안 하고 했더니 먹는 거는 또 제가 맛집 체험단을 자주 가고 해서 맨날 고기 먹고 회 먹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소하지만은 오히려 이 뭐야 배가 아랫배가 배가 지금 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 봐요. 운동 안 하지요. 먹는 거는 그렇게 계속 고기 드시고 그 채소를 또 내가 거의 최근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은 어, 속보거름, 속보검으로 땀이 날 만큼 일주일에 3일간은 3일 이상은 꼭 하래. 땀이 날 만큼 속보로 무리하게 막 무슨 뭐 강도 중강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뭐 뼈도 다칠 수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걸 또 안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채소를 부지런히 열심히 먹어줘야 되는데 채소를 제가 최근에 잘 못 먹었어요. 이제 고기를 많이 먹는 대신에 채소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걸 읽어보니까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한 내용을 생각이 나가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대사증후군 지금 아마 그거 무료로 해줄 거예요. 각그 뭐야 주민센터에서. 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마 결론 나올 겁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줬네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첫 문단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조금 가슴이 좀 울컥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해서 저는 이제 글을 오늘 발행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일부 이제 강의를 끝내고 이제 실습하는 시간은 조금 후에 한 5분간 우리 쉬었다가 물도 한 잔 하고 물이나 차나 이래 한 잔 하고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은 일부 녹화는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책을 힘을 받아. 쓰려고야 지금 만들려고 책을 쓰려고 지금 음,